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17분반의 종강 조라조입니다. 저희 팀은 오늘 팀장인 저 박예빈, 박동수님, 윤은수님, 이다빈님으로 총 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는 의약품 정보 제공 어플로 이름은 약속해줘입니다. 예전에 약국에서 사온 약이 낱개로만 남아있어 무슨 약인지 모르고 궁금했을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무슨 약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약인지 알기 위해 검색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 약속해줘 같은 어플을 사용한다면 궁금증도 해결되고 약물의 잘못된 복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프로젝트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제시한 약속해줘 속 아이디어는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QR코드 검색 기능인데요. 저희는 어려운 의약품의 명을 입력하지 않고 QR코드를 인식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약품 추천 기능인데요. 약속해줘의 두통, 생리통, 치통 등의 증상들을 입력했을 때 그 증상에 맞는 약품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 구매 기능인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를 약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앞서 말했던 의약품 추천 기능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증상 입력을 했을 때 추천받은 약품들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직접 검색을 하신 의약품들을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기능입니다. 알림 기능은 항생제 같은 약물은 혈액 중에 같은 농도를 유지해야 하고 피임약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시간에 먹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을 까먹었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알림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알림 기능을 사용한다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코드 작성 중 각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아 함수를 통해 연결하여 전체 코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능이 중복되는 함수의 오류로 함수를 삭제,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서브 시스템 하나를 완료하였을 때 맨 처음 페이지인 회원가입, 로그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하여 각 서브 시스템 종료 시 메인 메뉴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전체 코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해주는 접속 시에 먼저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비회원이라면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 중 회원가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리바이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했거나 회원이시라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로그인 함수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메인 메뉴로 넘어갑니다. 약속해주는 크게 메인 메뉴와 의약품 검색관리 서브 시스템, 의약품 구매관리 서브 시스템, 의약품 배송관리 서브 시스템, 알림관리 서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서브 시스템들은 함수를 통해서 메인 메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구매관리 서브 시스템은 서치 메디슨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고 또한 의약품 추천관리 서브 시스템은 recommend medicine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배송관리 서브 시스템은 order medicine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관리 서브 시스템은 알람 시스템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서브 시스템이 종료되면 메인 메뉴로 다시 돌아가고 또 다른 서브 시스템으로 이동하거나 어플을 아예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서브 시스템들의 함수들은 다른 팀원들이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강조라조 팀의 박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 종강 조라조의 전체 코드 동작 시연을 맡은 박동수입니다. 저희 전체 코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약속해줘 어플 접속이 처음이시니까 예스폴더에서 먼저
yes를 하시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하나 다 자기가 저장된 그런 지금까지 입력된 값들이 나오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AML 로그인을 하시겠습니까? SQL 노가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노를 하게 되면 앱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한다는 의미니까 회원가입만 했고, 로그인 안 한다는 의미니까 앱을 종료되게 코드를 짰고, 다시 아까 똑같이 이제 로그인을 하시겠습니까? Yes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회원가입했던 그 아이디와 클릭해서 로그인을 하려고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로 이동하겠습니까? Yes, All도 있을 때 또 하게 되면 환자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서브 시스템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서 환자 정보를 수정하겠습니까? 또 그랬을 때 바로 메인 메뉴로 넘어오게끔 코드를 짰습니다. 하지만 다시 yes 해서 똑같이 yes로 하시고, 이동하시겠습니까? 노로 하시고 환자 정보를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환자 정보를 다시 입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환자 정보가 환자 이름, 복용 중인 의약품,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이 세 가지를 다시 수정하게끔 저희가 했고요. 환자 정보는 뭐 똑같이 박동수 가지고 앓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이번에는 치통, 그리고 여기는 개보리 제일 수정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노를 하게 되면 다시 메인 메뉴가 뜨고, 여기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수정하겠습니까? 여기서 앞에서는 no를 했을 때 바로 메인 메뉴 넘어가고, yes를 하게 되면 다시 똑같이 아까 했던 이 방법대로 똑같이 다시 또 뜨기. 여기서 또 yes를 누르시면 다시 정보가 재수정하게끔 나오고, 노를 하게 되면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플이 처음이 아니게 되면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yes, no를 눌렀을 때는 바로 메인 메뉴, 그러니까 no를 눌렀을 때는 환자 정보 조회, 그리고 환자 수정하겠습니까? yes, 똑같이 이 뒤에는 똑같이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바로 yes를 하게 되면 바로 메인 메뉴가 나오게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버 시스템 먼저 A부터 쭉 하시게 되면 QR코드 검색과 의약품명 입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QR코드 검색 하게 되면 이 처방전의 QR코드를 스캔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값이 검색하신 의약품이 맞는지 여기서 노를 하게 되면 다시 입력해주세요.
이때는 다시 QR코드를 하든지 QR코드가 안 됐으니까 이제 검색한 다시 입력하는 걸로 해서 타이레놀 정 그러면 타이레놀의 정보가 나오고 상세 정보 보겠습니까? 그러면 yes. 지그재그 추가하십니까? yes 하고 마이 페이지에 타이레놀이 추가되었습니다 하고 다시 원하는 서브 시스템 문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똑같이 A로 하고 이번에는 의약품명 입력을 하게 되고 타이레놀 여기서 만약에 노를 하게 되면 다시 검색해주게 나오고 타이레놀 그래서 만약에 타이레놀 정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이 코드 안에 약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4가지의 약을 제작을 했어요. 코드에 넣어놨는데 만약에 이 4가지가 아니라 뭐 개보린 이러면 개보린의 정보는 앱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다시 메인 메뉴 넘어오게끔 저희가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약품명 상세 설명 보이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no 그러면 즐겨찾기에 출발시켰으니까 바로 나오고 또 이렇게 되면 다시 메인 메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A 하나 끝났고 B 의약품 추천관리 서브 시스템 동작 시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B를 누르고 증상에 대한 의약품을 추천받으 계십니까? 그래서 yes 하시게 되면 의약품을 추천하겠습니까?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증상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통에 대해서는 타이레놀정 탁센 구매할 의약품명을 입력 타이레놀정 구매 수량 하는 게 추천받으신 의약품을 즉시 구매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S를 하게 되면 주문 내용이 타이레놀정 1개 주소는 경기도 배송 메시지 배송전 연락해주세요. 입력한 배송 정보를 기본 배송지에 저장했습니까? Yes. 마이 페이지에 배송지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결제 수단 신용카드 배송 정보를 확인했습니까? 배송 정보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이 배송 정보 조회 페이지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바로 메인 메뉴로 넘어오게끔 했고요. 다시 B를 하게 되고 이번에는 추천을 안 받게 되면 받지 않으면 저희가 아까 했던 이 검색관리 서브 시스템 이 검색관리 서브 시스템을 통해서 의약품을 검색하고 이렇게 바로 추천을 받지 않으면 바로 저희가 의약품 검색관리 서브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의약품을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의약품 구매관리 서브 시스템을 통해서 방금 그 입력한 이 의약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서 만약에 B를 하고 추천을 받겠다. 보통 탑승 변수량 3개. 그래서 즉시로 구매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장바구니에 추가가 되게 하고 추가된 구매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구매를 계속 하시겠습니다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서 yes를 하게 되면 다시 구매할 의약품명을 입력하게 되게끔 그래서 장바구니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구매하시겠습니까? 장바구니 추가 하시면 계속 하시면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구매를 안 하시게 되면 다시 메인 메뉴로 다시 뒤에서 나오면 여기서는 똑같이 또 아까랑 똑같이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뭐 주소를 그럼 다시 결제 수단 바로 이번에 저장을 하지 않고 바로 또 다시 나오고 이렇게 의약품 추천 관리 서버 시스템에 대한 동작 시연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의약품 구매 관리 서버 시스템에 대한 동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C를 입력하시고 구매할 의약품명 이 의약품 구매 관리 서버 시스템을 보면 여기서 의약품 구매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or no. 이 다음에 있는 이 코드에 대한 값들이 이 의약품 구매 관리 서버 시스템에 대한 값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장바구니 추가를 했고 여기서는 장바구니 추가가 아닌 즉시 구매를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주소를 입력하게 되고 그래서 또 값들 또 이렇게 이거는 의약품 알림 관리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용할 약에 대한 알림 기능을 사용하십니까? 여기서 바로 노를 하게 되면 다시 메뉴로 나오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개보린 알림 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 화, 목, 토 그러면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에 그리고 화, 목, 토마다 이렇게 3번씩 알림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알림 메시지는 개보린 먹자 그러니까 이 개보린을 먹는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알림을 한 거니까 개보린 먹자 뭐 이런 알림 메시지를 해주면 되고 알람을 재설정하시겠습니까? yes 하시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사용하십니까? yes를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계속 반복됩니다. 원하는 서버 시스템, 이 앱 종료 서버 시스템인데 이거는 바로 F를 누르게 되면 앱이 종료되는 그런 서버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환자 정보도 다시 입력하고 다음에 의약품
검색관리 서브 시스템, 의약품 추천관리 서브 시스템, 의약품 구매관리 서브 시스템, 알림관리 서브 시스템, 앱 종료 서브 시스템에 대한 동작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건강드라조에서 로그인과 회원가입 함수, 의약품 검색 함수 설명을 맡은 이다빈입니다. 저희 조는 메인 메뉴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메뉴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코드를 함수화하였습니다.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함수가 먼저 나오도록 하여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을 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은 어플에 처음 접속했을 때 메인 메뉴로 가기 위해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앱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어플 접속 여부가 처음인지 물어봅니다. Yes를 누르면 회원가입이라는 이름의 함수로 가고 No를 누르면 로그인이라는 함수로 가게 되는 선택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원가입 함수는 어플에 처음 접속한 이용자가 로그인을 해 어플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함수의 매개 변수는 데이터 리스트2입니다. 회원가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등을 입력하기 위해 프로레이블 투 리스트를 이용해 입력해야 할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복용 중인 의약품을 넣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2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기 위해 비워둡니다. 포문을 사용해 데이터를 입력하였는데 프로레이블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순서대로 레이블에 대입합니다. 레이블에 을 입력을 더한 후 그 값을 데이터에 집어넣습니다. 어펜드라는 데이터 추가 함수를 사용해 데이터 리스트2 안에 데이터 값을 차례로 추가하고 데이터 리스트2를 출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복용 중인 의약품이 차례대로 뜨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반복 구조인 while문을 사용해 로그인을 할 것인지 앱을 종료할 것인지를 yes or no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안에 선택 구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yes를 선택할 경우 로그인 함수로 가게 되고 no를 선택할 경우 앱을 종료합니다. 그럼 로그인 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그인 함수에서는 데이터 리스트3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 뒤 프로레이블3라는 리스트를 사용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변수들을 넣어놓습니다. 데이터 리스트3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기 위해 비워둡니다. 포문을 사용하였는데 프로레이블3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변수들을 순서대로 레이블에 대입합니다. 레이블에 을 입력을 더한 후 그 값을 데이터에 집어넣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 어펜드라는 데이터 추가 함수를 사용해 데이터 리스트 3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차례로 추가하고 데이터 리스트 3를 출력합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차례로 출력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반복 구조인 while문을 사용하여 메인 메뉴 여부를 물어봅니다. 메인 메뉴로 이동하시겠습니까? Yes or No 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 사용자가 Yes를 입력한 경우 메뉴가 뜨게 되며 원하는 서브 시스템 문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사용자가 A를 입력할 경우 의약품 검색 함수로, B를 입력할 경우 의약품 추천 함수로, C를 입력할 경우 의약품 주문, D를 입력할 경우 의약품 알람 설정 함수로, E를 입력할 경우 앱을 종료하게 됩니다. 메인 메뉴로 이동하지 않겠다고 No를 입력하게 되면 그 즉시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메인 메뉴들 중 의약품 검색 메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가 A를 누를 경우 Search Medicine이라는 의약품 검색 함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Search Medicine 함수의 매개 변수는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QR코드 검색 또는 의약품명 입력이라는 문장을 출력한 뒤 이 문장을 검색 방식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선택 구조를 사용하였는데 만약 검색 방식이 QR코드 검색이라면 처방전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검색 방식이 의약품명 입력이라면 의약품명을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검색 결과가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류 여부를 묻습니다. 검색하시는 의약품이 맞습니까? 라는 문장을 출력한 뒤 이 값을 오류 여부에 집어넣습니다. 선택 구조를 활용해 사용자가 Yes를 입력한 경우와 No를 입력한 경우로 나누었는데 No를 입력한 경우 검색 결과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색 함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Yes를 입력한 경우 의약품 정보 확인이라는 함수로 가게 됩니다. 이건 저희 어플의 리스트입니다.
검색 결과가 맞을 경우 가게 되는 의약품 정보 확인 함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시려는 의약품을 입력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의약품 입력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매드라는 의약품 정보 리스트, 부작용 정보 리스트, 유의사항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입력한 의약품이 매드 리스트 안에 있다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문장과 의약품 정보를 출력합니다. 의약품 출력이 완료된 후 상세 설명 여부를 while을 통해 묻습니다. 사용자가 상세 설명 여부에서 yes를 선택한 경우 상세 여부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입력한 의약품의 부작용 리스트와 유의사항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그 후 줄기찾기에 의약품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사용자가 yes를 선택한 경우 입력한 의약품을 마이 페이지에 추가하였다고 출력하며 다시 메인 메뉴를 출력합니다. 사용자가 no를 입력한 경우 바로 메인 메뉴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강조라조팀의 윤은수입니다. 저는 약속해주의 의약품 추천, 구매, 알림 서브 시스템의 함수와 그 안에서의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한 설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추천 서브 시스템에 대한 함수를 보면 함수의 이름은 recommend medicine이고 맥의 변수는 데이터 리스트이며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처음에는 의약품 추천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선택 구조가 사용되어 사용자가 yes라고 입력한다면 사용자가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입력하게 되고 no라고 입력한다면 직접 의약품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 함수로 이동하므로 이러한 선택 구조를 통해 사용자가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약품 추천에 동의하게 되면 사용자가 증상을 입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이 씬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두통, 치통, 콧물, 인후통이면 그 증상에 적절한 추천 의약품이 출력되어 사용자에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라벨에 저장되어 있는 구매할 의약품명, 구매 수량에 대한 입력 요구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구매할 의약품명과 수량에 대한 데이터는 데이터 리스트라는 맥의 변수를 통하여 저장되고 출력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가 맥의 변수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저장되었으며 다시 출력되어 사용자가 자신이 입력한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recommend medicine 함수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에게 추천받은 의약품의 즉시 구매 여부를 물어 yes라고 한다면 결제 기능의 함수로 이동하고 no라고 한다면 데이터 리스트에 저장된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는 쇼핑 바스켓 함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증상에 대한 의약품 추천 과정은 반복 구조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는데 사용자가 의약품 추천에 대해서 만족하고 즉시 구매 여부에 답하게 되면 반복 구조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다음은 의약품 추천 서브 시스템의 즉시 구매 여부에서 yes를 입력하게 되면 이동하는 의약품 결제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이름은 pay medicine이고 맥의 변수는 데이터 리스트, 리턴 값은 없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앞에서의 의약품 추천 서브 시스템과 같은 맥의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천 과정에서 입력한 구매할 의약품명과 구매 수량, 즉 주문 내용이 저장된 데이터 리스트에서 바로 불러와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자신이 입력한 주문 내용에 대한 안내와 정확한 주문을 위한 확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수와 맥의 변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 구조인 while 구문 안에서 여러 개의 선택 구조, if 구문이 사용되었습니다. 배송 주소, 배송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if 구문을 사용하여 배송지 정보를 my 페이지에 저장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이는 다음번 주문에 다시 배송지를 입력하지 않고 저장된 배송지 정보를 불러옴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한 선택 구조입니다. 배송지 저장 여부를 묻고 난 후에는 어떤 대답이든지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제 진행 후에는 또다시 if 구문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배송 정보 확인 여부를 물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진행된 후에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가게 된 후 결제 과정에 대한 반복 구조를 멈추도록 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추천 서브 시스템의 즉시 구매 여부에서 노라고 입력하면 이동하게 되는 장바구니의 기능을 수행하는 쇼핑 바스켓 함수입니다. 이 쇼핑 바스켓 함수는 역시 데이터 리스트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전 함수를 이용한 과정에서 데이터 리스트를 통해 입력하고 저장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if 구문을 사용하여 결제 여부를 묻고 결제를 원한다면 pay medicine 함수로 이동하여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원하지 않는다면 의약품 구매를 추가로 더 할 것인지 묻습니다. 여기서 no라고 한다면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가게 되고 yes라고 하면 order medicine이라는 함수로 이동하여 의약품 추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의약품명을 직접 입력하고 앞에서 설명한 함수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의약품 구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관리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 시스템은 함수를 이용한 코드가 아니었지만 편리성을 위해 함수화한 코드로 다시 수정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함수화하기 전의 코드의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함수화 후의 코드보다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함수화 후의 코드에서 훨씬 기능이 간편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화 전에서는 타임, 데이, 메시지의 입력과 출력을 각각 따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알림 시스템이라는 함수를 정의하여 프로 라벨에 알림 시간, 요일, 메시지를 한 번에 모으고 사용자에게 원하는 설정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후에 매개 변수인 데이터 리스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출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재설정 여부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알림 서브 시스템에서의 코드를 함수화하기 전과 후의 비교를 통해 함수의 편리함과 그에 의한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약속해주의 의약품 추천 구매 알림 서브 시스템 설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